안녕하세요.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형근로시간제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먼저 볼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을 정하는 거고요. 일정 기간은 법에서 1개월 이내를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이고 나머지 모든 직종은 1개월 이내에 뭐 4주든 1개월이든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간은 정상 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결국은 출퇴근 시간이죠. 출퇴근을 근로자한테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되겠죠.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고,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완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출퇴근을 순수하게 100%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고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설정되는 시간이 11시부터 3시 정도인 것 같아요. 11시부터 3시까지는 누구나 모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직원들도 다 같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의무적 근로시간대예요. 그럼 11시 이전에 출근하는 건 자율이고 3시가 끝나고 나면 퇴근 시간도 자율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하는 거고, 또 여기서 출근과 퇴근 같은 경우에도 출근 가능 시간대, 퇴근 가능 시간대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출근 가능 시간대, 퇴근 가능 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 이걸 잘 혼용해서 제도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업장들은, 많은 회사들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요건을 보면요. 이 요건, 어떤 요건이 있느냐.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해야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해야 된다. 취업규칙 등에. 그러면 취업규칙 어떤 내용이 들어야 될까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할지 이게 취업규칙 내용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의 내용은 누구로 할지, 대상 근로자. 그 다음에 정상 기간을 1개월로 할지 4주로 할지, 대부분은 1개월 아니면 4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상 기간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 기간 동안에 총 근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 저희가 총 근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정 근로 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한 주에 몇 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잖아요. 그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 근로시간. 표준 근로시간이라는 건 연차를 썼을 때 몇 시간을 차감할래? 이게 기준이 되는 시간. 일반적인 근무 형태는 논란이 없겠지만 근무 시간이 다양한 경우에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근로시간도 정해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요건을 갖추면 가산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 가산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는 6시간, 하루는 10시간 일해서 평균적으로 8시간을 맞추면 되는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8시간을 넘어가면 연장 근로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은 하루는 6시간, 하루는 10시간 근무했을 때 이 10시간 근무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 근로예요. 그럼 연장 근로라면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되겠죠.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얘기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요건을 갖추면 6시간 근무한 날과 10시간 근무한 날 평균은 8이잖아요. 그럼 정상기간의 평균, 예를 들어서 1개월로 했다면 1개월 동안의 평균이 이 8이 맞다. 한 주에 40시간이 맞다. 그러면 그 8시간을 넘어간 날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근로자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서 좋고, 회사는 그럼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도라고 적어 놓은 건 연장근로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장근로 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로 한 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초과하는 건 금지되는데 이 한 주는 정상 기간을 평균해서요. 그냥 특정한 주가 아니라 1개월 동안에 평균해서 한 주 12시간 넘으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1개월 동안에는 12시간 곱하기 4.345주 하면은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그 넘어가면 연장근로 위반이다. 결국 연장근로 위반 여부 한 주 12시간은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정상기간 평균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다. 임산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적 근로시간 요건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다음 최근에 한 21년 정도에 바뀌었던 총근로시간과 비교되는 법정 근로시간이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보시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 근로시간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인데 21년 3월 16일 날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꽤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게 실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 많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용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이 내용만 별도로 촬영해서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연관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가 법정 근로 시간이라는 건 그 일반적으로 1일은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고요. 근데 기존에 그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법정 근로 시간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방법 2라는 걸로 했었는데 방법 2는 1일 8시간 곱하기 소정 근로일. 그래서 뭐 소정 근로일이 뭐 월별로 했을 때 이번 달에 22일이더라. 8시간 곱하기 22 하면은 176이거든요. 그냥 176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으로 하고 실질로 근무도 176을 했었어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했었고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근데 행정해석이 뭘 바꿨냐면 법정 근로 시간은 그게 아니다. 이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에서만 바꿨어요. 일반적인 법정 근로 시간을 바꾼 게 아니라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법정 근로 시간만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적혀 있는 방법 1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주당 40시간이 일반적인 법정 근로 시간이니 주당 40시간 곱하기 몇 주냐 정상기간이. 그럼 이 몇 주냐는 건 정상기간의 총일수 나누기 7을 계산하면 그게 몇 주거든요. 이 계산 방법이. 이거를 법정 근로 시간으로 해라. 이렇게 바꿨는데 문제는 대부분 법정 근로 시간보다 소정 근로 시간이 작으면 문제가 안 돼요. 같아도 문제가 안 되고. 근데 대부분의 달이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작년 23년 11월에는 사실 위반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방법 1에 의한 바뀐 행정해석에 의한 법정 근로 시간의 월별 시간 한번 볼게요. 월별이기 때문에 월별로 계산해 볼게요. 월별로 31일인 달이 있고 저희가 30일인 달이 있고 28일인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이 다 똑같아요. 계산법이 뭐냐면 31일인 달에는 40 곱하기 30일 나누기 7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177.1. 그다음에 그 아래 30일인 달 딱 정확히 30인 경우에는 171.4. 그 아래 28일인 달에는 160. 그다음에 정상 기간을 4주로 운영한다면 날짜가 28일이니까 무조건 160이에요. 이게 법정 근로 시간이에요. 총 근로 시간이 아니라 법정 근로 시간. 그럼 이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 총 근로 시간을 잡으면 연장 근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법정 근로 시간 안에서 총 근로 시간을 잡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1일 8시간 곱하기 소정 근로일수라는 기존의 방법 2 개념, 여기 방법 2 개념으로 총 근로 시간을 많이 운영을 해요. 총 근로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무해야 될 시간.
이 총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한 주 12시간 평균을 넘어가지 않으면 뭐 그 자체가 위반은 아니지만 연장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언제 나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1월에 이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을 보면 일단 총근로시간은 아마 대부분 소정근로일수 곱하기 8시간을 하셨다면,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셨다면 23년 11월에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이었어요. 그럼 22일 곱하기 8시간 하면 176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위에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0이에요. 30. 원력일수가 30. 그럼 1개월 단위로 선택적을 쓴 회사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30이니까 171.4예요. 이건 위에서 계산을 해봤죠. 근데 실제 근로는 176을 했잖아요. 그럼 176에서 171.4를 뺀 요 4.6시간. 이 시간은 뭘까요? 연장근로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을 사실 했었고, 근데 24년 11월에는 워킹데이가 21일이에요. 그래서 168시간이거든요. 기존대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운영을 해도. 그래서 사실 24년 11월은 또 위반이 연장근로수당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 연관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총근로시간 변경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시차 출퇴근제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많이 오해를 해서 쓰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차 출퇴근은 뭐냐면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8시간이라면 8시간 그대로. 대신 출근과 퇴근이 8시간을 유지한 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 6시에 출퇴근을 해서 휴게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을 근무하던 일반 대표적인 근로 형태인 경우에 시차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나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거나, 이 얘기는 결국 8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시차 출퇴근제라고 하고, 선택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적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뀌고 정상기간의 평균만 40시간이 한 주 넘어가지 않으면 연장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